분계 입력 및 조회 연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분계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분계를 한 후에 입력을 하실 때에는 배움상사 회사코드 202번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상품을 구입하면서 운반비 5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밑줄을 쳐드리는 게 운반비가 아닌 상품을 밑줄을 쳐드렸는데요. 자, 그 이유가 있죠. 저희가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매출할 때 발생하는 것과 매입을 할 때 발생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매출을 한다. 내가 판매를 위해서 발생된 운반비라면 당연히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하시면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을 위해서 발생된 운반비라면 저희가 운반비라고 포함하지 않죠. 상품을 구입했으면 상품. 만약에 차량을 구입했을 때 발생된 운반비가 있다면 차량 운반구. 내가 어떤 걸 샀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품을 구입하면서 매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품의 밑줄을 긋고 우리가 그거에 관련된 분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분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금이 나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55,000원만큼 분계를 할 거고요. 차변에 상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니까 운반비 말고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일 유진컴퍼니 외상매출금 1,500만원 중 1,0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유진컴퍼니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차변과 대변 분계를 하는데 내가 돈을 받았다. 통장으로 돈을 1,000만원을 받았다. 차변에 보통 예금입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이고 이 금액만큼이 1,000만원이 통장에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수표로 받았는데요. 자, 수표로 받았으면 어떻게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셔야죠? 수표 자체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당좌 수표. 내가 발행했니? 너가 발행했니? 내가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고요. 상대방이 발행한 걸 받으면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유진컴퍼니가 발행된 수표를 받은 거니까 현금으로 두셔야겠네요. 1,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큼 받았고 1,000만원, 그럼 나머지 500만원만큼은 현금으로 받았겠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은 거니까요. 대변에 외상매출금으로 분계를 할 거고 이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자, 대변에 왜 외상매출금이 갔죠? 이 분계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발생된 거래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을 거고요.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을 했었을 거예요. 이게 기존의 분계가 있었을 겁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럼 대변의 수익의 발생이 가고 차변의 외상매출금. 이 외상매출금이 이제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이 어디로 가는 거죠? 없애줘야 되니까 대변으로 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계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돼요. 왜 받지 선미? 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었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코드를 걸어줄 거고요. 어디 거냐? 유진컴퍼니 거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3일 직원들의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자, 대변.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보통예금입니다. 금액 얼마 나갔죠? 50만원 나갔네요. 자, 차변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정 과목? 교육 들어간 거. 교육
훈련비 50만 원 되겠습니다. 차변은 비용이고요. 대변은 통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처 코드는 걸지 않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10월 4일 하나상사의 외상매입금 1,800만 원을 당좌 수표로 취급하였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2번 문제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이번엔 당좌 수표로 제가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대변의 당좌 예금입니다. 제가 수표를 지급을 하면 이 수표와 연결된 통장, 이게 당좌예금 통장이거든요. 통장에서 돈이 이만큼 빠져나가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변의 당좌예금이고요.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1,800만 원. 자, 외바치 선미 대차가입류 할 때 외상 매입금은요.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죠. 거래처 코드를 하나상사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 외상매입금 얘기 좀 해볼게요. 외상매입금 발생을 할 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발생을 할 때는 차변에 내가 상품을 샀어. 뭘로 샀어? 외상으로 샀어. 외상매입금이 대변으로 나와요. 부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외상매입금에 우리 돈을 이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2번을 설명을 드릴 때도 4번을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같아요. 뭐가 같냐면 발생을 생각을 하셔야 그 다음 정확한 분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기존에 어떻게 발생을 했었을까 생각을 하셔서 반대 분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10월 5일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계좌에 결산 이자 84,600원이 입금됐대요. 통장에 이자. 우리 통장 가지고 있으면 가끔씩 한 4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거든요. 이자가 입금이 된 거고요.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산회계 1급 전산 세무 문제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전산회계 2급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나한테 돈이 들어온 거예요. 통장에 돈이 찍히죠. 그 차변에 보통 예금입니다. 이 금액 84,600원. 자, 대변에 왜 준 거야? 이자 준 거야? 그럼 이자에 대한 저희가 수익을 얻은 거죠? 계정 과목 이자 수익 84,600원입니다. 자,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등장을 해요. 물론 결산 시점에서는 이게 차변에도 올 수 있겠지만 발생 자체는 대변에 나는 거기 때문에 대변의 이자 수익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6일 매출거래처 안전컴퓨터에 컴퓨터 600만 원을 납품하면서 9월 30일 수취했던 계약금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전에요. 제가 납품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납품이랑 같은 뜻이 뭐냐면 매출입니다. 우리 판매했어. 매출이에요. 자, 그럼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매출이 되겠네요. 상품 매출 6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는데요. 먼저 어음으로 받은 거, 상대방한테 받은 거, 받을 어음입니다. 자, 그러면 600만 원에서 60만 원을 제외하니까 받을 어음은 540만 원 되겠네요. 자, 그리고 계약금. 자, 왼쪽에 써볼게요. 계약금은 저희 보통 두 가지죠. 뭐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인데 선급금은 자산이고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선급금은 내가 준 거, 선수금은 내가 먼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9월 30일 날 어떤 일이 있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계약금을 먼저 받았어요. 6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어음으로는 나머지만 받은 거죠. 차변에 현금을 받았을 거고 대변에 먼저 받은 계약금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9월 30일 날 분개를 해뒀을 겁니다. 자, 대변에
부채가 발생했죠. 왜냐면 우리 나중에 상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받은 돈은 부채예요. 대변에 있던 선수금 어디로 온다? 차변으로 온다. 차변의 선수금이고요. 이 금액이 6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분계일 수 있어요. 회계를 처음 접하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차변부터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분계를 하는 거예요. 대변에 상품 매출 쓰고 어음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 쓰고 그 다음에 계약금,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인데 내가 9월 30일 분계를 생각해 보니까 대변에 선수금이 발생을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변에 선수금을 두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잊지 말고 외받지 선미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과 선수금, 선급금이에요. 이 두 가지 다 거래처 코드를 거셔야 되고요. 거래처 코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음을 받은 거야? 어디 거 선수금인 거야? 안전컴퓨터입니다. 두 개 다 안전컴퓨터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7일. 추석을 맞이하여 영업사원 선물용 선물 세트 40만 원과 거래처 선물용 선물 세트 50만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카드로 결제하면 대변에 무조건 뭐였죠? 미지급금이에요. 금액은 얼마 돼요? 40만 원하고 50만 원이니까 총 90만 원어치 결제를 했고요. 우리 직원한테 쓰는 건 무조건 복리 후생비입니다. 금액은 40만 원. 자, 거래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거래처와 함께 밥 먹고 거래처한테 선물 사주고 하는 거 우리 거래처 나오면 접대비죠. 50만 원. 자, 차변의 합계가 90만 원이에요. 대변에 90만 원이고.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분계하신 거고요. 차변은 B로 끝나잖아요. 비용이에요. 거래처 코드 걸어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변에 외받지 미지급금, 미수금 이 미에는 거래처 코드를 국민카드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5일 영업부 김한율 직원의 출장 시 지급하였던 가지급금 정산 내용입니다. 잔액은 영수증과 함께 현금으로 제출하였다. 자, 이 부분 문제를 풀 때요. 저희가 처음에 9월 25일 날 가지급금 얼마 지급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갔을 때도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9월 25일 날 과연 우리가 출장을 가게 하면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저희가 다시 볼 거고요. 여러분도 이번에는 회사 코드를 배움 상사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움 상사로 로그인을 했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9월 25일을)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25일 검색했더니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액은요, 70만 원으로 분계가 됐고요. 직원이 출장을 갈 때 저희가 미리 돈을 70만 원 주면서 한우라 출장 갔다 와. 갔다 와서 70만 원을 다 사용을 했으면 이 7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오고 남았으면은 현금으로 가져오고 이러하는 형태가 가지급금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입료 할 때 가지급금 가수금인데요. 가지급금은 김한율이라고 지금 거래처 코드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대 분계를 하실 때도 꼭 가지급금의 거래처 코드를 김한율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가지급금을 저희가 지급했을 때 차변에 가지급금 70만 원, 대변에 현금이라고 분계가 되어 있었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교통비 20만 원, 숙박비 30만 원, 식사 10만 원 해서 총 60만 원만 사용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분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출장을 갔다 왔다. 출장에서 사용한 교통비, 밥값, 숙박 모두 다 여비 교통비로 회계 처리를 할 거고요. 이 금액 사용한 금액 6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급을 된 부분, 가지급금은 70만 원이었거든요. 차변에 70만 원이 9월 25일 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없애는 금액도 동일하게 대변에 가지급금 70만 원으로 두면서 여기에 김한율이라고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겠죠. 차변은 60, 대변은 70이에요. 10만 원이 부족하고요. 이 10만 원만큼은 우리가 문제에서 현금으로 제출하였다. 이게 직원 입장에선 제출한 거고 회사 입장에선 받은 거잖아요. 차변에 현금으로 내가 다시 회수한 거예요. 10만 원. 그럼 차변에 70만 원이 되고 대변에 70만 원이 되면서 정확하게 분계를 한 게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도요. 이렇게 일반점표를 조회해서 그때 당시에 얼마를 받은 건지 아니면 얼마를 지급한 건지 조회를 한 후에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8번 문제 같이 해드렸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사실 이런 문제는 더 감사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문제 같은 경우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다면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9월 25일 날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차변에 발생된 가지급금 내가 무조건 대변으로 빼야겠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더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9일 사무실 임차료 29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지금 월세 낸 거예요. 월세인데요. 임차료를 월세라고 표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임차료라고 표현이 될 때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무조건 제가 납부를 하는 건 어떤 걸 사용하고 그 대여를 납부를 하는 건 임차료라고 계정 과목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9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고 월세라고 나오면 이제 임차료가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문장 자체에서 계정 과목이 등장했기 때문에 분개하기 쉬웠던 부분입니다. 대변에 통장에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29만 원입니다.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될 때 없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건강보험료 보통예금에서. 회사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 이런 단서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건강보험료가 반은 직원이 부담하고 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우리가 경비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직원이 본인의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처음에 급여를 받을 때 급여 받는 부분만큼 저희가 다 받는 게 아니죠. 실제로 현금으로 받는 건 그거보다 못한 금액이에요. 왜 차이가 나냐? 예수금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월급 받는 날 200만 원을 딱 통장에 찍히나요? 아닐 거예요. 거기서 세금을 다 떼고 나머지 부분 180만 원 정도만 통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20만 원이 뭐냐? 원래 내가 갖다 내야 되는 세금인데 내가 여기다도 내고 저기다도 내고 하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떼고 회사에서 다 납부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예수금 안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항목들이 뭉쳐져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나오는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종업원이 부담한 이 부분은 예수금으로 이미 대변에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회사가 부담을 하는 건 지금 이제 납부를 해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위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지급이 된 금액은요. 합계금액만큼 지급이 됐겠죠. 32만 원만큼을 회사 통장에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32만 원이고요. 차변에 직원이 원래 급여에서 본인 것만큼 뗀 세금 예수금 이 금액 16만 원. 그 다음에 회사에서 회사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주는 부분 복리후생비고요. 이 금액 16만 원입니다. 그럼 차변의 합계가 32만 원, 대변의 합계가 32만 원이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 일치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10번 문제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출제가 됐지만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국민연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문제에서 국민연금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예수금과 어떤 항목이 같이 나오냐면요. 세금과 공과가 같이 나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예요.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와 예수금이 차변에 등장을 한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0월 11일 빠른 컴퓨터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중 250만 원이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100만 원은 외상으로 매출했대요. 자, 매출했어요. 제가 상품의 밑줄을 안 그은 이유는 상품의 밑줄을 그으면 왠지 상품을 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매출, 납품, 판매 이런 단어에다가 밑줄을 긋거든요. 그러면 대변에 나오는 게 매출이니까 상품 매출입니다. 금액은 총 350만 원만큼 매출을 한 거고요. 차변에 돈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문제예요. 당좌 수표로 받고 당좌 수표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현금입니다. 내가 발행한 게 아니고 남이 발행한 거 제가 받았기 때문에 250만 원. 자,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출했대요. 매출하고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 외바치 선미, 외상 매출금에 뭐 걸어야 돼요? 거래처 코드 걸어야 돼요. 자, 거래처 어디에다가 매출한 거죠? 빠른 컴퓨터에 매출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코드 빠른 컴퓨터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2일 보유하고 있던 비품을 환영 가구에 매각하고 비품 매각했네요. 3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자, 비품 유형자산이거든요. 유형자산 매각하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비품의 취득가액 얼마고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야. 이거 무조건 나와 있지 않으면 전산회계 2급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물론 전산 세무 가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내가 조회를 해서 풀어야겠지만 지금 저희는 이런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비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정자산 매각하면서 유형이 있죠. 네, 뭔가 식처럼 있었어요. 비품을 매각했기 때문에 대변의 비품이고요. 비품의 짝꿍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받기로 한 거 현금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숫자 넣을 겁니다. 비품의 취득가액 200만 원이 장부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빼주기 위해서 200만 원이 대변에 나가고요. 짝꿍 120만 원이 차변에. 자, 현금 얼마 받기로 했어요? 비품 팔면서 3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현금 30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딱 하면 차변의 합계가 150만 원이에요. 대변에는요 200만 원이거든요. 자, 그럼 부족해. 우린 항상 차변과 대변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차변에 50만 원만큼을 더 넣어줘야 차변도 200, 대변도 200입니다. 자, 그럼 차변에 오는 건 비용이라는 항목이 오기 때문에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손해봤어요. 차변 비용이에요. 손해. 자, 12번 문제는 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문제의 난이도를 좀 높게 한다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0월 13일 당사 인터넷 요금 44,000원이 보통 예금에서 자동 결제되었다. 통신비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이런 거 다 저희의 통신비라고 계정 과목 살펴보고요. 차변에 44,000원,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44,000원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4일 서울시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성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우리 연말에 되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불우유 도와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 뭐라고 표현하죠? 기부금. 자, 현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의 현금입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5일 회계팀에서 사용할 문구류를 구입하고 대금 4만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15번 문제 좀 중요하니까요.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한 이 문구류를 모두 다 소모품 B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무조건 미지급금이고요. 이때 미지급금은 항상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죠. 외바치 선미에 해당하니까요. 국민카드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국민카드. 자, 이게 만약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했다면, 이 부분이 자산으로 처리를 하세요 라고 했다면 소모품 B가 아니라 소모품이라고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셨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문제에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자변에 소모품 B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16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